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이신 만무대입니다. 네, 오랜만에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고요. 네,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무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늘 처음 할 것은 광고입니다. 어떤 광고냐면은 지난 한 1년 동안 저를 도와서 분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도와준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을 제가 직원으로 두고 유튜브도 촬영해주고 여러 가지 제가 하지 못하는 많은 힘든 일들을 소화시켜주면서 이 분재원을 운영했었는데 그 친구가 어저께 퇴사를 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더 좋은 길이 있어서 제가 눈물을 먹고 보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인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젊으신 분이 좋겠고요. 분재를 그냥 단순히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도 업으로 좀 해보고 싶다. 모든 걸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분재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 원리라든가 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4대 보험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 협의 후에 결정되는 사항이니까요. 궁금사항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젊으셔야 되고요. 둘째는 여기가 양주시 자흥면 일원입니다. 송축 쪽인데 출퇴근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식사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숙박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을 제가 좀 원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콘텐츠는요. 여기 해성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소재 농장 운영하시는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송을 우리 분재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즉 오래된 맛이 나고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키웠기 때문에 밭에서 막 6년, 7년 만에 막 급속도로 성장시켜가지고 형태를 맞춘 나무가 아니라 가지 하나까지도 계열 다 맞춰서 굉장히 좀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12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랜덤 발송을 했습니다. 랜덤 발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10점, 15점 또는 20점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애들도 있고 많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금액은 제가 다 똑같이 주고 데려온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좋고 어떤 애들은 안 좋은데 제가 임의로 랜덤 발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쁘다 고맙다고 전화까지 오시고 문자도 오시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불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무가 이쁘지 않아.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했던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즐거움 속에서 내가 지불한 것만큼의 이상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제가 랜덤 발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하나 가격을 따로따로 책정하더라도 정말 원하시는 나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매칭을 할 거고요. 다만 가격이 조금씩 상이하게 틀려질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결론은 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6만원으로 책정했으면은 그 6만원 테두리 안에서 다 맞출 예정이고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좋다고 해서 초고가로 맞추고 그러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막상 내가 받았는데 실물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품을 하고 싶어요. 반품 가능합니다. 반품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면 무조건 제가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배송 중에 잘못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는 반송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제가 반송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택배 상자에서 뜯는 순간 나 다시 이거 못 사는데 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봉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좀 반품하고 싶은데 이 케이블 타이 쪼매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키울란다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나무를 계속 키우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 만부두기를 또 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죠. 그런 나무는 제가 다시 받아서 더 이쁘고 더 좋게 해서 더
좋게 내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택배를 어떻게 싸는지, 그리고 고객분들이 택배를 받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택배를 싸서 저한테 보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해드릴 거고요. 택배 싸는 거 솔직히 노하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은 지난 3개월간 거의 하자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하자가 났었죠. 나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기술이나 뭐 숨기는 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위에 많은 업자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저 따라 하셔서 하자 안 나시면은 분재 문화 저변화 당연히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자 나시는 그 분들은 제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니까 그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드릴 컨텐츠는 해송 12점입니다. 12점이고요.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가격을 다 틀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 핸드폰 번호,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몇 번 구입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문자에다가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한 번호를 찍을 수가 있어요. 나는 3번, 내가 먼저 했는데 뭐 했는데 막 그러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보다는 저한테 문자로 주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시고 제가 송금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빨리 송금을 해주셔야 돼요. 송금 안 해주시면 다음 분에게 송금 안 되시면은 다음 분에게 넘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일 송금하겠습니다 하면은 약속만 지켜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송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곰솔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곰솔의 생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갈게요. 이 곰솔은 햇빛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조량이 확보가 돼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잎이 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을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햇빛이 비춰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곰솔을 배양하고 싶다, 키우고 싶다, 최소한 뭐 남양 정도는 되셔서 3시간 이상 빛이 들어와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밖에서 노지에서 키워도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노지에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치거나 손상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왜 밖에 이렇게 밭에서 또는 땅에서 자란 나무들은 영하 20도에도 견디는데 화분 아래서는 못 견디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들은 그 대지의 열기에 의해서 아무리 추운 온도도 다 견딜 뿌리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화분 위에 얹혀진 분재들은 추워버리면은 뿌리가 바로 동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 걸리면서 그 위에 대칭이 되는 상층부들이 가지들이 고사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지에서 배양하시는 거 비추천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물 관리는 소나무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한대 라고 해서 물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보편적 상황은 맞는데, 배수가 잘 된다면 소나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을 자주 주고 거름을 잘 주면은 잘 자라요. 다만 이 밑에 그 화분의 환경이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제가 분갈이에서 그런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흙이 거의 마를 때쯤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나무입니다. 가격은 20만원이고요. 1번 소나무는 20만원입니다. 제가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던 분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가지를 다 받아내셨어요. 굉장히 세월을 두고 천천히 키운 흔적이 눈앞에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고, 제가 12개의 나무를 각자 다른 가격을 매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규칙으로 잡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소나무 20만원입니다. 2번 해송입니다. 가격은 19만 5천원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나는 해송을 한 번도 안 키워봐서 무서워서 못 키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안 키워보셨으면 무서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해송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작업하는 과정들 시기별로 열심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19만 5천원입니다. 3번 19만원입니다. 굉장히 건강도도 좋고요.
앞으로 배양함에 따라서 습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번 19만 원입니다. 자, 4번 18만 원입니다. 자,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달라붙는 것들이 진딧물 그리고 응애류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충제랑 응애약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농약, 살포도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5번 18만 원입니다. 곰솔 5번 18만 원. 근장도 좋고 줄기의 흐름이라든가 가지 배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5번 18만 원입니다. 6번 17만 5천 원입니다. 역시 짱짱하게 잘 배양이 됐습니다. 6번 17만 5천 원. 7번 17만 원입니다. 굉장히 수려하게 선을 그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무도 키우면 키울수록 습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 17만 원. 자, 곰솔 8번 16만 5천 원입니다. 근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숲이도 분명히 농사목이지만은 농사목답지 않은 세월을 품고 있어요. 그만큼 천천히 키우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9번 16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근장, 박력감 있는 줄기, 잘 발달되어 있는 장가지,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9번 16만 원. 자, 10번 15만 5천 원입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다 비슷한데 제가 임의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격 책정했다는 점 이해하시고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저평가된 나무 있으시면 빨리 먼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15만 5천 원. 11번 15만 원. 마찬가지로 좋은 소재입니다. 건강도 매우 좋고요. 키우시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 발전이 무한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11번 15만 원. 오늘의 마지막 나무입니다. 12번 1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는 금액적으로는 막내가 되겠네요. 12번 14만 5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12점 다 소개를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나무가 있으시면은 제 문자로, 이 아래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몇 번 구입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서 바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또 더 좋은 나무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재나 식물 포장해서 배송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공개하는지는 조금 후에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주문을 받으면은 포장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선용 랩이라고 그랬고 말 그대로 랩입니다. 10cm 남짓한 랩이고요. 이거는 뽁뽁이에요. 좀 쿠션이 좋은 뽁뽁이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분재입니다. 이걸 한번 지금 포장을 해 볼게요. 제일 먼저 뽁뽁이를 충분히 놓고 나서요. 분재를 올립니다. 올려서 분재 가에 흙이나 여러 가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감싸주고요. 뽁뽁이를 4겹 5겹을 해서 그 택배 기사들이 상자를 던지더라도 화분은 절대 깨지지 않을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잘 감쌌고요. 거의 그 나무의 목대만 나올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감쌌기 때문에 흙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예를 들어서 택배가 뭐 일주일이 걸린다 해도 안에서 수분이 증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뭐 10일이고 보름이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선용 내부로 저 뽁뽁이 저대로 놔두면 다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제 감쌉니다. 감싸면서 압축을 주면서 저 뽁뽁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강한 충격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와 뽁뽁이가 잘 밀착이 되도록 감싸면서 내부로 둘러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는 나중에 땅바닥에다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화분이 깨졌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로 택배 기사들이 던질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해야지, 택배 기사가 던져서 하자가 나면은 보내는 사람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가 나면은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은 받으시는 고객분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걸 제가 감당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단단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렇게 던져도 이런 바닥이 지금 돌재질인데 던져도 전혀 끄떡하지가 않습니다. 잘 포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물은 뱃박스입니다. 제가 뱃박스를 구입한 이유는 이게 중고예요. 아무래도 새 거는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잘생긴 중고를 사서 제가 포장을 하는데, 뱃박스가 가장 박스 중에선 강한 것 같아요. 강하기 때문에 위에 다른 뭐 20kg 이상짜리 뭐 김장김치라든가 쌀가마니가 올라가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나무가 눌리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눌리지 않을 만한 박스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뱃박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뱃박스를 주로 사용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두 겹으로 테이핑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데, 그냥 넣어버리면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다 고장 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압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거 케이블 타입니다. 천불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케이블 타이고요. 이거는 테이프고요. 박스용 테이프. 그리고 이것은 송곳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철사로도 많이 쓰는데, 철사는 좀 끊어질 확률이 랜덤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두 군데에다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낸 후에요.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밀어 넣습니다. 두 개를 넣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를 보시면은, 이 나무가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데다 결박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벽에다 붙입니다. 벽에다 붙이되 하단이 닿지 않도록, 또는 위에서 덮었을 때 충분히 공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다가 결박을 하고요. 자, 방금 전에 집어넣은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두릅니다. 둘러서요,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냅니다. 너무 바깥에 타 해버리면 케이블 타이가 벗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좁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조이고 나서요, 바깥에 보면 이렇게 짧아요. 케이블 타이가 짧기 때문에 하나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착을 시키고요. 자, 압착을 시켰고요. 이게 가다가 충격으로 이 케이블 타이가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안에서 놀아요. 그럼 다 망가지니까 놀지 말으라고 케이블 타이로 다시 한번 두 개를 잡아줍니다.
압착을 해요. 그 다음에 선을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결박이 됐습니다. 결박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예. 어떠한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압박법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른다고 또 아주 개팍한 택배 기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테이프를 다시 한번 압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때는 풀림 방지.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요, 고객님들이 항의 전화가 와요. 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런 전화라면 100번이라도 받겠습니다. 잘못돼가지고 하자돼가지고 가지 부러졌다, 또는 안에서 놀아가지고 어딘가가 손상이 됐다, 열매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전화는 절대 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기 힘들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욕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자라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밀봉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케이블 타이 묶어둔 데 있죠. 이런 데가 다른 택배랑 걸리면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감을 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그냥 미리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100개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지난 3개월간 거의 클레임 없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이렇게 다 붙였어요.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파는 스티커인데 시급주의, 파손주의. 제발 택배기사 아저씨들 세게 던지지 말으라고 시급주의 한 번 더 붙여주고 여기다가 전표를 붙이면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택배가 쌓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인데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덮으면 가지가 다 부러집니다. 또 눌리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눌리기 때문에 덮어야 될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테이프로 감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높아졌죠. 높아졌는데 과연 위에 뚜껑은 뭘로 막을 것이냐. 종이를 대서 테이프로 감쌀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거운 게 올라가면은 눌리면서 하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나를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서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올라가도 제가 80kg인데 올라가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를 이렇게 해버리면요, 완벽합니다. 전표 붙여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마침 택배 기사님이 오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오신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예. 아니요. 이게 정도예요. 네, 수고하십시오. 택배 싸는 법 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혹시 나무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밑에 뽁뽁이를 절대 뜯지 마십시오. 밑에는 어느 정도는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시고 뽁뽁이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타이만 끊어서 한번 나무를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감상을 하신 후에 이 나무가 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잘 샀다 잘 구매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뽁뽁이까지 끼시고 잘 대항하시면 되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뽁뽁이 채로 다시 그대로 붙이십시오.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케이블 타이를 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은 반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택배 기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 앞에 놔두시면은 택배 기사가 알아서 수거를 하니까요. 제가 그것까지도 착불로 제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물건을 드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죄송스러움의 하나니까요. 정말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값없이 그냥 다시 저한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신뢰감이라는 게 쌓이는 거고요. 저도 최선을 다했을 때 뭔가가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즐겁고 잘 되는 방향이 이 제 분재 판매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어겨가면서 나무를 많이 판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영상 같이 공유했으니까요. 사시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는 것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뭔가 한 건 했다는 듯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